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한전 KDN 사무기출문제 50제 중에 경제학 12문항을 강의하게 된 오기열 교수라고 합니다. 각 문제에서 단순한 해답의 제시보다는 어떤 식의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차후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4번 문항인데 다음 중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로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득 효과가 대조보다 더 큰 재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두 개의 포커스가 있네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결론은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내용상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가격 효과는 항상 가격 효과는 뭐하고 뭐의 덧셈이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 근데 자, 대체 효과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소득 효과가 똑같이 마이너스일 때, 대체 효과 플러스일 때, 플러스인데 이렇게 더 클 때 이 세 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 방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과의 방향. 그럴 때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이게 정상제예요. 정상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즉 실질소득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일 때가 우리는 열등제인데 열등제 내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건 얘가 더 크면 얘도 그렇고 효과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텐데 얘도 마이너스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효과가 마이너스 방향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격이 내려가면 싸지면 더 먹는 거예요. 이게 일반 경제학 상식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싸면 더 먹어. 비싸면 덜 먹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그런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 때문에 더 먹을 수도 있네 라는데 더 먹어봤자 합은 마이너스다. 이게 이제 열등제인데 합이 더 커버려요. 즉 소득 효과가 더 커버리면 이때는 이게 거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비싸지면 덜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반대로 이럴 때 우리는 이거 기펜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열등제 속에 특수한 케이스인 기펜제가 속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소득 효과의 크기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라는 이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더 응용 문제까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그 자체로 해서 그냥 기펜제를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본다면 다음 X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가격의 변화와 총수입의 변화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개를 먼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그냥 이제 시험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라면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먼저요. 수요 곡선을 한번 세워보고요. 수요 곡선을 한번 눕혀보세요. 눕히고 나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 0이라는 숫자와 무한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은 어떻게 해야 돼요? 0은 이렇게 세워야 되죠. 무한대는 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바로 탄력이고요.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비탄력이에요. 또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즉 비탄력일수록 서 있다. 그 다음에 그 탄력일수록 누워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일단 이런 걸 하나를 기억해 놓으셨다면 또 하나 알아요. 선이 직선의 수요 함수일 때 바로 이 점에서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하나 있으시죠. 자, 어떻게 되냐면 좀 하나를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P, Q일 때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정확하게 반을 나눠주세요. 나눠줬을 때 바로 여기가 아까 한점 여기서 약간 보조선을 그다음 이렇게 될 거고 보조선 다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서 있잖아요. 얘가 0이에요. 0. 탄력성이. 이쪽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예요. 이렇게 이쪽 끝점에서 0에서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바로 이 가운데가 1이에요. 탄력성이.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탄력, 이쪽이 비탄력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총수익 곡선이에요. 총수익 곡선은 바로 이거는 완전경제 시장을 이걸 당연히 알게 되는 완전경제 시장까지 보게 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기억해 놓으신다면 똑같이 나누고 볼 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입은 탄력성이 1대 극대가 되고요. 점점점 커지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쪽이 1보다 큰 부분이네요. 이 파트가. 따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총수입 그때 가격의 변화와 총수입의 가격의 변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참 이쪽으로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될까요? 뭐 오르고 내려도 상관없겠네. 따져봅시다. 가격이 올랐다면 이 국면만 보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네요.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총수입은 감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렸다면 여기에서 일로 가네요. 일로 가니까 총수입은 증가를 하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감소, 하락.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나요?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상승.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됐죠?